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애니그램 성격 유형하고 이제 성격 장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그램을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성격 장애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성격 유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서는요, 우리가 성격 장애 한 18번인가 했으니까요, 그걸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이것도 애니그램 성격 유형을 또 여러분들이 칼럼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고요. 또 제가 제주도 극동방송에서 애니그램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더라고요. 유튜브를 제가 처음 만들 때 그것이 이제 제주도 극동방송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넣어놨으니까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한번 더 들어보시면은 아마 대단한 유익이 됐을 줄 믿습니다. 육령 성격. 이걸 충성인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육령이 아주 그냥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냐면요, 이제 집단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요, 육령이 제일 많고요. 왜냐면요,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요. 뭐가 보장됐어요, 미래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더라. 미래가 우리가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육령을 충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면요, 차분하고 점잖은 그런 외모를 지녔고요, 호감 가는 유형입니다. 남자들을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자들은요, 집안을 갖다가 잘 집안일을 잘하는 C형.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흔히 여러분들이 가장 가정에서 좋아하는 바로 현모양처, 육령에서 나옵니다. 현모양처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직장 생활 하다가도 결혼했잖아요. 육령이면요, 요 앞으로 며느라야, 이제는 이제 앞으로 애도 나고 그러려니까 그만둬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라면 금방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8유형 같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형 따라 얘기를 해야죠. 육령은 가정주의니까 그러면 가족주의예요. 원래 가정이고 모든 것이 가정이고 가족주의입니다. 이 육령은요. 그래서 육령은 그러면서 안전제일주의예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늘 다니던 가게, 늘 다니던 미장원, 이런 데를 다니는 것이 이제 육령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어디를 갔다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육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는 사람. 아주 그러니까 뭔 일을 하나 하려면요, 결정을 못 내려요. 아주 심사숙고합니다. 이게 이분들하고는 얘기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속이 터지죠. 어떤 빨리 결정해야 될 일인데 결정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안전제일주의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내면에는 항상 불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주의라고 제가 그랬죠. 자기 가족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갔다가 자기 아들이 어떤 일을 했다든가 남편이 어떤 잘못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원래 이제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자기가 떠벌리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육령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나쁜 가족 얘기, 왜냐하면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항상 가족을 생각하고 그래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안 들어오면 걱정을 많이 하죠. 불안이 있습니까? 안전해야 되는데 남편이 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번에 언젠가 TV를 우연히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아나운서인데 그 남편한테 뭐 80번을 밤에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80번 전화했다는 게 일반 사람들로부터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 만큼 그분은
가족주의면서도 안전제일주의자라고 그러는 게 남편이 혹시 사고 다니지 없을까 걱정해서 그러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내면의 세계를 모르죠. 그래서 융령은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특히 이제 남편이나 자녀가 다 우리가 일과가 끝났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꼭 알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분들은 이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이제 융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얘기를 자칫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융령을 설명할 때 양파라고 그럽니다. 양파는 하나 껍질 빠고 나면 또 껍질이 또 하나 있죠. 또 껍질 또 파고 나면 또 껍질 또 하나 있어요. 또 껍질 까면 또 하나 있고 쉽게 자기를 개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어떤 친구들은 답답해 여긴다고 하죠. 그리고 규칙과 규범을 아주 중시합니다. 체제, 조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을 아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가족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들이 남편이 융령한테 시집을 갔다 그러면요, 남편은 가족하고 딱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남편의 가족을 중시 여기고 1차적으로 그분을 모두를 챙겨주고 그래야 좋아하지, 자기 가족을 챙긴다든가 남을 챙겨주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면의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또 여성도 시집을 가더라도 남편 가정보다도 자기 가정의 원가족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정통주의라고 하죠. 정통주의, 습관, 관례 이런 거 중요시하죠. 그래서 경조사를 제일 잘 챙기는 형입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일도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통주의, 가족주의, 안전제일주의 이런 표현을 규범주의, 규범을 중요시하죠. 그리고 이제 신중한다. 모든 일을 신중하기 때문에 결정을 잘 못 내리고요. 새로운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가 있어요. 결정을 잘 못 내려요. 내면에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일령은 내면에 심판관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딱딱 해가지고 지적은 한 영이지만, 융령은 내면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면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결정을 쉽게 못 내린 형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스럽고 새로운 길이라든가 새로운 일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전에는 항상 망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요, 저희들은 그냥 가면 좋은 것이, 첫 집에 가서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사는 성격이거든요. 두 번째 집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분은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는 거예요. 혹시라도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해서 물건을 결정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아주 그 별장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여자가 이제 6년이거든요. 아내가 제 제자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침대를 고르는데 6개월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6개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너무 좋았으면 저 같은 건 첫 집에 가서 골라볼 거거든요. 아니, 누가 친구가 소개해줬으면 그냥 소개해준 데 가서 그냥 사버린 형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손 박사님 성격은 무슨 유형인지 여러분 아셔야죠. 그러면은. 자, 그리고요,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자기 확신이 좀 약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거는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아주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을 하는 거지. 일령은 완벽주의지만은, 우리가, 육령은 완벽주의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전하게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완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완벽성을 성향이 있죠. 그리고 융령은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그래서 어떤 틀을 벗어나서 일을 못합니다. 어떤 규칙에 있는 거, 규범에 있는 일만 하는 거지 새로운 규범에 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령은요, 늘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피곤해. 입에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생답게, 또 선생은 선생답게, 답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융령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융령은요, 이제 안전하게 편집성 성격 장애,
의심이 많은 형 있잖아요. 편집성 성격장애라든가 경계성 성격장애가 이제 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령이 앞으로 잘 살아가시려면, 성장하려면요, 어떤 일이 할 때 신속하게 결정 내리고, 아내가 막 이렇게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빨리빨리 내려주도록 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장된 부분을 살아가고요. 맡겨진 일은 끝까지 믿고 이렇게 맡겨주면 됩니다. 육령은요. 상대방의 또 기호를 파악하고 유연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살아가고요. 화를 낼 때는 서너 번 정도 끈기 있게 다가져서 이렇게 풀어주면 좋고요. 불만스러운 감정이라든가 이때 그때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고, 늘 육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모든 일을 최악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최악의 생각, 나쁜 생각을 상상하는데 그거 제발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생각을. 예를 들면 아이가 조금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혹시 유괴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최악을 생각하는데, 어떠다가 좀 이제 늦나보다, 친구가 늦나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